자, 윤석열의 대통령실이 나토에 갔다 온 B컷이라고, B컷.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B컷이라고 공개를 했는데, 딱 보는 순간 그냥 헛웃음이 나오더만. 자, 몇 가지 한번 볼게요. 빈 컴퓨터 화면. 물론 여기 오늘 이 실드가 나오긴 했어요. 뭐 결제하고 난 뒤에 뭐라고 했는데, 내용이 없어, 어떻게. 근데 결제하고 난 직후라도, 그러니까 보통 이게 안내 화면이 뜨잖아요. 아무리 그 인트라넷 시스템이라고 해도 이제 결제가 끝났으니까 다음 메뉴는 무엇이다 안내하는 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었으면 이 화면을 보고 그 과정 중에 하나겠거니 생각할 텐데 윤석열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야.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어떤 프로그램도 저런 식으로 설계하진 않아요. 예.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종이. 뭘 보기는 봐. 근데 종이에 저 창가가 잘못했네. 빛이 들어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게 보이냐? 아니 착한 사람한테는 보인다고 하던데요. 종이가 두껍다니까. 저래 보여도 1mm짜리예요. 근데 여기 기본적으로 봤을 때 여기 그 호텔에서 장면이잖아요. 이거는 저 이동 중에 찍은 사진에도 똑같습니다. 물론 우리 화면에도요. 조명이 너무 밝으면 글자가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확 번져가지고. 근데 실제로 이 그 창가에서 들어오는 빛 때문에 윤석열이 빈 종이를 보고 있다는 이게 이제 설정샷이라고 하잖아요. 이를테면 일반적으로 대통령실이 B컷이라고 하는 건 저게 설정샷이 아니고 일종의 보도사진인 거거든요. 그 장면을 있는 그대로 요가입 촬영하는 거. 그래서 기자들한테 이런 거 있잖아요. 쓰레기가 많이 놓여져 있는 예를 들면 동네 왜 담장 같은데 왜 그 요즘에 보시면은 아이스커피 먹고 요거를 찍기 위해서 커피잔 올리면 그걸 연출이라고 도덕적 비난이 가해지는 거예요. 연출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찍는 사진을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설정됐다는 느낌이 그냥 오지 않습니까? 예, 보안 문서일 수도 있죠. 그 이쑤시개에 레몬즙 묻혀가지고 쓴 다음에 그 촛불에 비춰보면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나오는. 요즘은 특수 렌즈 끼면은 렌즈 낀 사람한테만 보이는 거 있다니까. 우리가 잘못했네. 그렇죠. 부동 씨한테만 보이는 거. 그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 내에서 쓰는 종이에는 다 자성 처리가 되잖아요. 자성 처리가 돼서 그 집무실 밖으로 들고 나올 수가 없는 특수 처리된 용지만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최첨단 기술을 쓰는데 특수 렌즈 낀 사람한테만 보이는 특수한 어떤 인쇄 기술을 썼겠죠. 그럼요. 우리가 잘못했네. 예.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문재인 대통령하고 비교를 해보면 문재인 대통령 때는 어떻게 했냐면 저 화면들을 다 블러 처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그만큼 지금 따라오지를 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인터넷에 갔더니 저 화면에 대한 패러디가 있더만요. 이거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 종이에 좆바가 이렇게 쓰여있어요. 좋아, 빠르게 가. 저것도 써줘야 하지만. 그러니까 요거는 패러디의 패러디.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 더 있어요. 아까 그 컴퓨터 화면에도 우리가 잘못 봤던 거예요. 같지 않습니다, 진짜. 이렇게 써요. 이렇게 희화화되는 대통령이 있었나? 아, 진짜. 너무 웃기네요. 그리고 이제 진짜 심각했던 거는 한국 캐나다 정상회담의 윤석열의 요약카드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윤석열이 거의 박근혜 수준입니다. 메모지 없이 대화하다가 약 1분 30초 대화 후에 메모지 보고 읽음. 윤석열의 말을 캐나다 총리에게 영어로 통역 중인데 윤석열의 메모지를 보고 있음. 캐나다 총리는 윤석열의 눈맞춤을 하는데 윤석열은 계속 메모지 보고 있는 장면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명한 요약 카드라는 거예요. 누구누구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해라 이런 건데 전혀 대화가 안 되고 있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그랬겠지만 특히 저 캐나다 트리도 총리가 아버지도 총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집안 대대로 이제 정치인 집안이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어떻게 대화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뼛속 깊이 이렇게 익힌 사람 아닙니까? 저 1분 30초 동안 그 트리도 총리의 모습을 보면 눈 한번 맞춰보려고 계속 쳐다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저게 부끄럽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저렇게 쳐다봤는데 종이를 보면서 눈을 안 마주치잖아요. 네. 그러면 상대방은 저걸 나를 무시하나라고 느낍니다. 그렇죠. 모욕적이라고 느끼죠. 굉장히 중요하죠. 대화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상대방을 바라보는 그 태도 자체가 더 중요한 건데. 아니 본인이 얼굴이나 익히러 갔다 그랬잖아. 그 얼굴을 익혀야지. 종이를 익히고 그러니까 15분 동안 15개국 정상을 만난 거잖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는 윤석열이 서로 친분만 표시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전 정보라는 게 있을 거고 잘 모르니까 비교 한번 해드릴게요. 문재인 대통령 똑같은 캐나다 총리예요. 정상회담 이렇게 하는 거야. 뭐 디테일하게 서로 이야기 나눌 게 있습니까? 아니 지금 트리도만 나왔는데 그 마크롱 대통령하고 이야기하는 그 짧은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크롱도 일부러 영어를 쓰면서 뭐 해피 투 시 유 어게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윤석열이 그 정도는 영어로 받아쳐줘야 되잖아. 근데 윤석열이 어떻게 하냐면 제 처가 사모님을 굉장히 뭐 좋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프랑스 영부인을 사모님이라고 표현하면서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모님. 아니 아, 아니 좀 그냥 영부인님 이렇게 하면 영부인이라고 해도 되잖아. 되는데 일단은 그리팅하는 시간을 좀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쪽에서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는데 제 처가 아니 제 처가 이야기를 왜 먼저 하냐고 제 처가 사실은 줄리가 아닙니다 이 말을 하고 싶었나? 정말 너무 창피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머리가 안 되는 자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머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애드립이 거의 안 되는 자에 가깝고 또 너무 모질하니까 더 움츠러드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똑똑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야 되냐면 똑똑하지 않은 사람은 부지런해야 돼요. 실제로 IQ는 떨어지는데 부지런해서 똑똑해 보이는 사람들 정치인들 꽤 많습니다. 김영사인가? 아니 김영삼 아니에요 김영삼. 그 최민희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본인이 했잖아요. 나는 IQ가 낮다. 그래서 그만큼 노력했다. 그래 디테일이 지원이 된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고. 자 이게 윤석열이 보여준 B컷을 던졌다가 욕을 또 바가지로 쳐먹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다 이제 여기서 이제 주말에 그 김건희가 뭐 서민 코스프레 하다가 이제 딱 들켜버린 몇 가지만 좀 언급을 하고 가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이거 한번 알려드렸었죠. 네. 스커트 하나에 451만 원짜리로. 프라다로 추정이 됩니다. 네, 일명 똥파리 똥파리 치마. 똥파리 색깔의 똥파리 치마. 너무 비슷해. 그리고 목걸이요. 요거는 마차님이 전문가 마차님한테 해줄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네, 아니 저 목걸이를 계속해서 언론에서는 6천만 원짜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저게 사이즈가 두 가지입니다. 스몰하고 라지가 있는데 저거는 라지 사이즈예요. 1억 600만 원짜리입니다. 확실하죠? 네, 자꾸 6천만 원짜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또 건의가 나와서 아니에요, 1억 600만 원짜리예요라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 지금. 김건희 씨, 우리가 정확하게 해드렸어요. 1억 600만 원짜리라고. 기분 나쁘게 말이야. 1억이 넘는데 말이야. 6천만 원밖에 안 한다고 그러고. 언론들 거짓말 하지 마세요. 명신이를 뭘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등장을 하지. 고가의 브로치. 지금 이 사진에서 김건희가 그 왼쪽 가슴 위에다가 달고 있는 거. 또 이 밖에 찍는 사진에는 태극기 달고 다녔었잖아요. 네. 근데 또 이게 언제 또 바꿨네. 아니 언론들은 태극기하고 저 브로치가 둘 다 있었음에도 태극기에만 집중을 했었습니다. 근데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 제품은 지금 티파니로 추정이 되고요. 아이벡스 클립 브로치 2,610만 원 되시겠습니다. 일시불입니다. 할인 안 돼요? 안 됩니다. 2,600만 원짜리야? 아. VIP 주차장 쓰실 수 있고요. 좀 네. 셀럽 할인 좀 합시다. 셀럽 할인. 디스카운트. 예. 근데 나는 궁금한 게, 뭐, 이거는 뭐, 의혹 제기 같은 거 아니에요. 갑자기 이 시점에서 윤석열의 특수활동비 147억은 어디로 갔을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죠. 윤석열이 147억 원을 특수활동비를 받았어요. 검찰총장한테. 할 때. 근데 그 사용 내역을 전혀 공개를 안 하고 있잖아요. 갑자기 궁금해졌어. 아니, 물론 이거랑 상관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홍준표가 당시에 원내대표 할 때 국회 원내대책비 이름하여 이제 특수활동비를 1억 집에 갖다 줬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거랑 상관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그냥 궁금한 거야. 현금으로 쓴다니까 그냥 궁금한 거죠. 진짜 궁금하네. 자, 훌륭하다, 진짜. 그러면, 물론, 대통령 부인, 정상의 부인들이 비싼 옷 입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품위. 그리고 실제로, 김건희가 한번 자기 팬클럽 통해서 치마 5만 원짜리 여론 쉴 쳤을 때, 치마 5만 원짜리?
서민인의 그 이미지를 얻었던 김건희가 이제 외교 무대 나갈 때는 완전 고가를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정상 부인들에 대한 평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이거는 지금 이제 크로아티아 영부인하고 차담회를 취소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이제 그럼 크로아티아 영부인이 국내의 일 때문에 빨리 돌아갔다고 했는데 사실이냐라는 이제 그러니까 증명을 하는 자료였었는데요. 여기에서 영부인이 입은 옷이 우리 김건희 여사님과는 다르게 15만 원, 22만 원, 7만 5천 원 각각 이 정도의 옷으로도 충분히 매력을 발산하고 있었다. 크로아티아 영부인은 굳이 김건희처럼 저렇게 막 1억 넘는 목걸이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몇 억짜리 액세서리 차고 그 의전 절차를 몰라가지고 프로토콜 몰라가지고 상대방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것보다 10만 원짜리 자켓 입고 의전 절차를 아는 게 훨씬 더 매끄러운 맞습니다. 외교죠. 네. 그리고 저렇게 그러니까 저게 북대서양이잖아요. 그러면은 북미하고 유럽이 많이 있는 상황이고 저기가 또 스페인 국왕이 초청한 자리고 이러면은 그 어떤 명품을 입어도 저 안에 끼면은 그냥 초라해집니다. 저 여자가 그 여자. 왜냐하면 저기는 뭐 일단 뭐 스페인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뭐 이렇게 왕족 막 이런 나라가 있는 데는 그냥 신흥 국가들이 입고 있는 명품 그 자체가 그 앞에서는 그냥 쪽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김건희 씨에 대한 정보를 모르더라도 그 김건희가 보여줬던 그 손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건들거리는 그 모습 있죠. 그런 거 이제 유럽의 어떤 상류층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태도거든요. 보통 그런 그 어떤 상류층들이 모일 때 손에 뭔가 액세서리를 드는 거, 뭐 지팡이가 됐든 지갑이 됐든 뭔가를 드는 이유가 그 제스처를 통제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액세서리를 들고 두 팔을 덜렁덜렁 거리는 건 정말 한 번도 보지 못한 에티켓일 거예요. 네. 이게 확실히 그런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아무리 명품으로 쳐 발라도 저렴한 건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사람이란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괜찮아 보이면 진짜 뭐 어디 막 저기 홈쇼핑에서 산 요 자켓이 그때 당시 2개를 해가지고 한 6만 원에 샀거든요. 그러니까 3만 원짜리 입은 거지만 여러분들이 보시기 명품으로 보이시잖아요. 300만 원짜리가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영부인 패션에 대한 평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외신이 한 군데서 썼지만 이거 지금 전체 외신에 지금 다 뿌려져 있는 기사입니다. 여기에서 이 5명의 영부인의 입은 옷을 간단히 비교를 했는데 이거는 뒤에 마지막에 있는 끝에 2명에 대해서 약간 워스트 결론을 내린 기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5명 중에 3명은 괜찮다. 그리고 2명은 뭔가 좀 이상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 2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면 김건희가 입은 옷은 드라운드 인 오버사이즈드 가먼트라 그래가지고 봄에 맞지 않다는 거죠. 본인한테 크고 일단 저 드레스 자체를 아미 스타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화이트 밀리터리 드레스라고 하는데 그게 어울려 보이지 않는다는 거를 직감적으로 알게 되는 거고 그 옆에는 스페인 총리 와이프인데 옷을 입다 말았냐 아니면은 뭐 만들다 만옷이냐 뭐 이런 논란이 좀 천이 있었죠. 부족하냐. 네. 근데 뭐 이렇게 자유분방까지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그 나라에서 총리나 총리 부인이 잘하고 있으면서 인기 많으면 상관없어요. 그렇죠. 한국에서는 지금 범죄 혐의자잖아요. 나 같으면 안 따라갔다고. 부끄러워서. 국민들한테 미안해서. 저렇게 뻔뻔한 짓을 하고요. 두 번째는 김건희가 몸에 두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자기가 산 건지 협찬 받은 건지는 문 대통령 말을 했던 그 직기에 거기에 비추었을 때 정확하게 답을 해줘야 됩니다. 저번에 디올 자켓도 마찬가지죠. 산 건지 협찬 받은 건지. 근데 이게 예를 들면 뭐 1억 600만 원짜리 목걸이 하나 요거 누가 빌려준 건지 가짜인지 협찬 받은 건지 내 돈으로 산 건지 알려줘야 된다고요. 본인이 협찬 안 받는다고 했죠. 모든 명품은 내 돈 내산한다고 했기 때문에 영수증 억울하면 영수증 하시면 되시고요. 뭐 우리가 보기에는 1억 600만 원짜리 목걸이 같은 거 해도 되는데 지금 국민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런 목걸이를 차고 다 준비를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배우자 프로그램 같은 데서 한껏 뽐내고 싶어서 그랬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자리에 갔을 때는 막상 저런 게 그들 눈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이고 문제는 김건희의 저런 태도가
그 코바나 컨텐츠를 할 때도 본인이 어떤 유수의 전시회 같은 거를 끌어왔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 능력이 김건희의 능력이 아니었구나를 볼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본인이 끌어온 게 아니라는 걸 이번 외교에서 확실하게 보여줬고 가장 중요한 그 네트워킹이 있었던 날이 마지막 날이었는데 그때 정상들 전부 모여서 그러니까 부부 동반으로 같이 진짜 파티를 할 때 김건희가 그 자리에 가지 않았다는 것, 자신감이 없어서 가지 않았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가서 명함이라도 나눠줄 거라는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착각이었다는 거죠. 너무 김건희를 과대평가했다. 그 정도도 되지 않았다. 야 역시 김건희 카운트파트는 마찬가지. 김건희는 그만한 재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도 김건희 어떤 그 의상에 대해서 막 언론이 좀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우크라 룩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제가 읽은 댓글 중에 가장 빵 터졌던 댓글이 뭐냐면 진짜 우크라 룩은 김건희가 물구나무를 서야 된다고. 예. 그 거꾸로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심한데요. 그래도 그 색깔로 따지면. 색깔 순서가 네. 반대로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윤석열이 그 바이든한테 노룩 악수당하던 거를 일본 언론이 아주 비아냥거리는 건 봤는데요. 여기 보면은 일본어 잘 모르시죠?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이 노룩 악수로 굴욕을 당했다.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을 완전 무시한 것이다. 이렇게 일본 완전 주간지에. 무시는 한자를 읽을 수 있겠네요. 네, 완전 무시. 저 녹색 박스는 그거네. 완전 무시. 그 없을 무자. 유일하게 아는 글자네. 거기다가 이렇게 가운데다가 개자를 좀 넣어주면 훨씬 더 느낌이 잘하죠. 완전 개무시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대구에 가면요 조중동보다 더 조중동스러운 신문이 하나 있죠. 매일신문이라고. 그걸 이름하여 별명이 대구 마이니치라 그래요. 일본에서 마이니치 신문은 약간 극우적 신문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 야, 매일신문 너무한다. 이 매일신문이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5.18을 폄하했던 그 만평 넣었던 바로 그 경제 안보 다 잡은 윤 대통령. 나또 세일즈. 에라이 아우씨. 이런 것도 언론입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봤을 때도 확실히 그 경 커플이 보여준 그 외교 결례라든가 이런 똥매너 같은 것들을 보면서 자기네들 기사할 게 없으니까 뭐 15년 만에 열린 스페인 동포 간담회에서 스페인 제외 동포들이 15년 만에 이런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준 윤 대통령에게 뭐 감사했다 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작년 6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 내외께서도 스페인에 방문을 해서 도대체 왜 문재인 대통령님은 왜 동포 간담회를 준비하지 않으셨나라고 봤더니 일정이 굉장히 빡빡했습니다. 2박 3일 일정이었는데요. 필리페 6세 국왕이 주최한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고 마드리드 시청을 방문하고 산체스 총리와 회담해서 거기에 코로나 극복 협력, 세관 분야 협력, 경제 분야 협력 등 다각화 협력을 했고요. 거기에 스페인 상원도 방문하고 경제인 행사에서 빡빡한 2박 3일 일정을 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마치 기사 언론이 문재인 대통령이 동포를 외면하는 듯한 그래서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그 동포를 챙기는 이런 간담회에서 눈물을 보였다 이런 기사를 보면서 역겨웠습니다. 정말 적당히들 하자. 적당히들 해. 부끄럽다 진짜. 자 외교 무대 나간 대통령의 업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지금 문 대통령 자세히 보시면요. 막 자고 일어나서 막 부스스한 눈으로도 2019년 3월 11일 오후 템브론 교량 건설 현장 방문을 마친 직후 브루나이 영빈관에 마련된 대통령 숙소 서재에서 비서실장으로부터 전화 보고를 받는 문재인 대통령. 퀭한 눈, 걷어붙인 한쪽 팔, 컴퓨터 화면엔 국내 뉴스, 책상 한쪽 편엔 태극기, 책상 위에는 서류철과 자료들이 놓여 있습니다. 조한기 당시 제1부속 비서관이 공개했던 바로 이런 거죠. 누가 이렇게. 봐도 피곤해 보이잖아요. 사진 물론 윤석열 피곤해 보입니다. 화장 지우니까 거의 노인네더만. 그건 숙취 때문에 그런 거. 그런 건가요? 윤석열이 지금 화장 안 하고 출근하면은 그냥 60대 후반 노인네요. 비주얼이.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요. 아무튼 B급 괜히 공부했다가 한 번 더 여자 됐네. 아유 씨. 도움이 안 돼 도움이. 대통령 비서실 싹 잘라야 돼 이 새끼들 말.